김의겸 풀리지 않는 의혹.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흑석동 건물 투기에 이어서 대출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김의겸 전 대변인이 10억 대출로 산 상가 건물을 두고 지금 불법 대출 의혹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풀리지 않는 의혹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네. 그야말로 뭐 제목을 잘 달았네요. 예. 지금 풀리지 않는 의혹이고 오히려 의혹이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에 상가 건물을 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불법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RTI라고 그래가지고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이자하고 네. 그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겨가지고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원래 이제 상가가 4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10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꾸며서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4개의 상가가 있었고 3개만이 그 임대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고 그리고 또 옥탑방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대출이 안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특혜 대출, 불법 대출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KB국민은행이 돈을 더 대출해주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그런 의혹이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지금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김종석 의원이죠. 예. 김종석 의원이 대출 근거가 부정확하다. 그러면서 김 전 대변인과 대출을 진행한 지점장간의 관계도 의심을 했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이게 계세요? 이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그러니까 네. 1년 후배죠. 김의겸 전 대변인은 1년 후배가 지점장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뭐 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김종석 의원이 주장한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최근에 금감원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국민은행이 발표한 내용을 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일정 부분 이거는 조사가 좀 더 깊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네. 뭐 두 가지 점이에요. RTI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가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가의 숫자를 지금 이제 국민은행 측에서는 10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대출을 해줬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전문가나 감정평가원은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10개가 되냐. 창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은행에서 뭐라고 지금 거기에서 반박을 하고 있냐면 이게 상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가 많으면 그게 임대 수임료를 이제 부채로 보는 거죠. 그럼 부채가 늘어나니까 네.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10개로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대출을 좀 더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RTI 같은 경우에 지금 RTI를 1.5로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난해 8월에 돈을 빌렸는데 지난해 8월에는 RTI가 권고사항이었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네. 그리고 RTI가 1.5인데 실제 김의겸 전 대변인 1.48 정도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아마 법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런 네. 생각은 듭니다. 네, 변호사님, 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석연치 않으냐면요. 지금 뭐 아무리 국민은행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6개라는 게 뭐냐면 예. 지하에 10평이 있습니다. 네. 10평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창고 3개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10평을. 예, 옥탑방에 4평이 있습니다. 그 4평은 불법 건물입니다. 그거를 또 창고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보고 그래서 지하에 그 10평을 3개로 보고 창고 3개 말이죠. 옥탑방에 4평을 창고 2개 플러스 사무실로 본 겁니다. 이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네. 만약에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설사 이렇게 외부 뭐 기관에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대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네.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같습니다. 10평 지하하고 4평 옥탑방 그것도 불법 네. 건축물 이거를 6개로 봐가지고 대출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더군다나 이것이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또 뭐 임대를 놨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임대도 놓지 않은 미래소득을 산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득도 없는 거를 앞으로 그렇게 소득이 있을 나을 수 것이다. 있다. 이렇게까지 대출을 해줬다는 거는 어쨌든 다른 사람이라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네, 교수님 이렇게 네. 이제 의혹이 커지니까 금감원도 뭐 결론을 이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될까요? 1차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밝혀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금감원의 발표가 100% 끝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금감원도 앞으로 또 다른 의혹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풀어서 알려드리겠다. 국민 앞에 소상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 이게 뭐 불법적인 대출이나 아니면 뭐 특혜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 김의겸 전 대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가 됐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냈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처벌돼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감원도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의겸 전 대변인의 사태 한동안 그냥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이슈.